서울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투표율이 뜨거웠던 원인을 뭘로 보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 그 다음에 사실은 네, 반갑습니다. 박시장입니다. 박시장이 간다. 두 번째 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이해식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뒤에 보니까 뭐 이해찬 대표, 이재명 대표 그거 상 받은 것도 뭐 굉장히 많으시고 선거 힘드셨죠? 네, 좀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어떤 게 더 힘들던가요? 처음 할 때는 뭐 코로나도 있고 그냥 뭐 얼렁뚱땅한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번이 더 힘들었다. 제 상대 후보가 이제 세 번째 도전하는 저하고는 두 번째고 예, 같은 지역에서 우리 강동 을구에서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막 사력을 다해서 덤볐는데 격차가 얼마나 났죠? 11,700표, 11,800표. 그럼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 9% 차이 난 거예요. 9% 차이가 많이 났군요. 이해식 의원님은 이제 강동구청장을 삼선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재선에 성공했는데 국회의원이 좋습니까? 구청장이 좋습니까? 그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국정을 다뤄야 되니까 범위가 아주 넓고 네. 그럼 구청장은 아무래도 이제 동네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행정의 범위는 좁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청장은 반은 정치인이고 반은 행정가. 그렇죠. 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덜한 것 같아요. 적이 별로 없죠. 네, 상대적으로 적이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네, 적이 별로 없고 정당 소속이 있긴 하지만은 예산이나 정책을 가지고 선정을 펴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정치인들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은 또 엄청나게 뭐 싫어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또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정치해보겠다. 아빠 나 정치해보겠어. 이러면 말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원할 생각입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야지 뭐 말린다고 됩니까 요즘은?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녀분들 혹시? 글쎄요, 그 뭐 미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질은 좀 보여요? 그 리더십 같은 게 있잖아요.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따님이 아니면 아드님이? 아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 하고 있어, 공무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나이가 지금 뭐 92년생이니까 이야, 32~33살. 예, 셋 됐죠. 셋 됐구나. 그러시군요. 정치하면서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기뻤던, 보람 있었던 그런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사실은 보람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을 할 때는 그런 보람의 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에 뭐 계단 하나를 조금 바꿔줘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건 굉장히 그 보람 있는 일로 다가오는데 정치를 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정말 보람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이 정도 압승할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충분히 했죠. 사실은 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둘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또 그 결과를 딱 바꿔보니까 상당히 좀 역시 국민의 심판이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의원님은 그 대학 때 전공이 뭐였습니까? 저는 학부에서는 철학 전공했어요. 아, 서강대 철학과 뭐 석사나 이쪽은 뭐 다른 거 석사는 이제 정치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는 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을 했는데 논문은 못 쓰고 못 쓰고 만약에 정치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직업적으로는?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군부 독재 때 그때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광주 항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한 개인의 어떤 평범한 삶을 평범하지 않게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학생운동 또 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나 좀 어릴 때 만나는 친구들은 내가 정치한다고 하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순하고 착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모험생 이미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그 아둔한 친구가 무슨 정치 아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정치 이런 거 안 할 때는 취미생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하고 노래도 꽤 잘 했어요. 예. 음악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너무 시간이 그냥 국회의원 하면 시간이 없죠? 예, 구청장 때부터 지금도 물론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퇴화하는 거죠. 노래를 좋아한다는 건 노래 음악 감상 쪽입니까? 노래를 또 잘 실제 뭐 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기타 잘 치는 친구가 반주를 하고 나는 노래를 불렀고 그러면 졸업 음악회에서 잘했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이게 정치를 꿈꾸는 또 젊은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그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 있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치인이 같이 할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태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이해찬 네, 대표께서는 세 가지 실, 삼실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성실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정치 불가. 조찬 모임 너무 많아. 전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정치는 할 수 있는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사람이 진실되면 그게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 동네 우리 인선미 의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강동갑이 강동을보다 좀 어려운 지역이고 이번에도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내심 사실은 진선미 의원은 당선될 거다라고 봤던 게 워낙 태도가 좋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참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탁월하죠, 어떤 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단계 위인데 절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실한. 그 말 좋네요. 성실, 진실, 절실. 요 삼실로 그게 이제 거의 지론입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 지론인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다운 말씀 주셨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고송도 삼실로 이렇게 한 로고송도 있는데 그 강동하면 안진걸 소장 막 이런 저 흔히 말하는 개혁에 열망이 센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강동은. 실제로 그 이성윤 지검장도 거기 사시고. 우리 그 동네 살았어요. 탁구를 좋아하셔가지고 거기 탁구장은 뭐 완전히 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안진걸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은 귀찮게 안 했습니까? 뭐 이제 저녁에 주로 이제 뒤풀이 하실 때 전화해가지고 안진걸 소장은 한두 명만 불러내는 게 아니라 본인 친한 사람 한 20명, 30명 불러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전화 통화하면 뭐 옆에 사람 바꿔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청년들 돈 없잖아요. 차비 챙겨주려고 다들 또 돈 좀 버는 사람도 지갑 내놓으라 해서 다 해서 청년들 나눠주고. 참 대단한 사람이. 이번에 진짜 강동 선거를 보면서 막판에 뭐 샤이 보수가 막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을은 별로 걱정 안 했는데 강동갑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고.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서울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투표율이 뜨거웠던 원인을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 그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보수 결집이 있었다고 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200석 위기감. 그것도 이제 투표율을 이제 상승시킨 요인이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의석수가 보면 지난번 총선 때보다 우리가 조금 고전했어요. 지난번에는 41대 8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석이 줄어서 48석인데 37대 11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 3석이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줄었고 3석을 줄고 저쪽은 3석이 늘었다. 그 서울시 결과 37대 11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막판 보수 결집도 보수 결집이지만은 마포하고 도봉 뭐 이런 데가 조금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후보의 문제 너무 좀 늦게 들어갔죠. 늦게 들어갔고 선거 준비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상대 후보는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도봉갑 같은 경우는 특히 도봉은 뭐 특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구청장 했던 이동진 그 얘기들이 좀 있었죠. 상당히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안기령 후보가 훌륭했는데 조금 늦게 들어간 측면도 좀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데들이 늘 약간씩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떻든 당원들의 어떤 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의 뭐 공천에 있어서 당원 권리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제 예상과는 다른 어떤 결과. 저 사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걸 보고 이건 거의 공천 혁명 수준이다. 전 그런 면에서 보면 당이 완전히 이제 다른 당이 된 것 같아요. 당원이 주인된 정당이 이제는 진짜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됐어. 당원이 주인된 정당이 됐고 그 당원들의 어떤 효능감이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극대화된 그런 정치적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의원님 만나면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는데 전화로도 예전에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현역도 평가 하위 20%까지 이제 우리가 감점 요인을 높여냈잖아요. 30%까지.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불만 가지고 김영주 의원 뭐 이런 분들 이제 탈당도 하고 뭐 반발이 컸잖아요. 박용진 의원 등등. 근데 그때 이제 조직부총장을 맡고 계셨잖아요. 근데 조직부총장이 또 그 현역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정의 역할을 하시죠.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최초 이제 의원 평가하는 거를 이제 제가 했던 거고요. 다면 평가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거는 그거는 조직부총장이 하는 건 아니고. 지역의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죠. 당무감사 평가를 최초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평가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한 거라서 근데 당무감사하고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평가가 박한 사람들이 동료원들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게 아주 결정적인. 결정적이었고요. 가결 사태 때문에 짐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게 사실은 공천 과정으로 연결이 돼서 경선 때 권리당원들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징벌을 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 못했죠. 그거는 약간 야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원들이 막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당원들이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경선부터.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곤란해가지고 징벌을 하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올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가결파들이 가결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가결파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또 정권과의 싸움은 하지 않았잖아요.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야. 마음은 뭐 안 그랬을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가 총질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엄정한 평가가 있었던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아마 당선된 사람도 그렇고 또 낙선의 고배를 마신 사람도 그렇고 정말 당원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뭘 못한다. 얄짤 없어 이제. 의원님은 정당 혁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도 있고 이해의 폭이 넓잖아요. 깊잖아요. 의원님이 좀 총대 메고 좀 해주십사 하고. 근데 제가 뭐 총대 메고 한다고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